헛것을 본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보고 안 했구나 그때. 확실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 잘못하면 탈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유서를 쓰고 왜 하필 우리지?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군의관으로서 해줄 게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국방문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대대장과 대대 군의관이 오늘 만나는 날입니다. 파란 전장을 다뤄주는 사람을 지휘관이라고, 이제 대위 때 중대장, 그 다음 지휘관이 대대장인데, 대대장은 이제 참모 조직이 있는 거니까 저도 처음으로 접한 군의관이었고, 그래서 더 애정이 있었고. 대대장님은 FM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거기에 있는 훈련대로 해야 됩니다. 천령군 때 큰 기억이 났던 게 저기 지휘봉이 대대장님 갖고 드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지휘봉. 제가 지휘봉을 하나 대대장 때 썼던 거를 사실은 갖고 왔어요. 정말 우리 이 원장한테, 이대희한테 주고 싶었는데 네. 내가 별 3개까지 다뤘잖아요. 여기 별 3개, 이동현 원장 안 되면 대기하라. 이동현 원장에게 드리는 거니까 옛날의 기억을 좋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던 그 내용을 잠깐 지휘봉을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이 지휘봉을 항상 훈련장에서 평상시에 들고 다니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 시에 이제 소지하고 다니시는데, 그때가 천리행군 때 각 중대별로, 중대를 팀이라고 그럽니다. 13명. 중대장은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계급은 대위입니다. 캡틴. 각자가 떨어진 곳에서 전술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강화가 끝나고 다니다가 보니까 민가에서 일개 중대가 나오는 거예요. 민가에서는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훈련하고 이러니까 좀 자식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밥도 좀 주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빨래핀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걸 대대장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 고참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진짜 완전히 막 불그락 하시면서, 야 임마 어떻게 거기에서 네가 나와? 야 네가 그러고도 중대장이야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중대장 다른 대원들한테 중대장을 그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이래 아니. 여기서 내가 혹시 시청자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중간에 잘라서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군대 생활 40년 하면서 누구를 부하를 때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방 기억이 나요. 여기 정말 화났을 때 뺨을 때려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지휘봉으로 수심을 당한 기억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찔렀다는 기억은 내 기억에는 없는데, 지금 뭐 헛것을 본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저는 그날의 상황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게 때린 게 아니고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욕을 하신 적도 없어요. 제일 심한 말이 그날인데, 야 임마. 그 이상은 제가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이걸로 쓰셨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나무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지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대장이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갖고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위. 다른 부대원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억한 소리가 나면서 대위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딱 하면 자기 관등 성명이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그 중대장은 자기가 죄송하다고 대대장님한테 따로 훈련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대원들을 그대로 좀 편하게 해주고. 그래, 맞아. 그게 중대원을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내가 그 당시에 첫 훈련이었고, 하여간 민가를 들어가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건 2개를 강조했던 것 같아. 민가에 들어가서 약간 훈련 군기를 져야 하는 행위. 행군을 하면서 술을 사갖고 물 대신에 수통에 술을 넣어갖고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제가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데.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하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편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천리행군 때 다른 물집이 해가 다 터지고 막 고름이 나고 제대로 못 먹고 막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 일개 중대가 너무 애처로 보여가지고 앞에 보니까 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프 가가지고 캔맥주를 몇 개 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프니까. 그 진통제도 그때 완전 떨어져 있었고. 그래 맞아. 군의관으로서 진통제도 없고 제가 해줄 게 있는 게 없잖아요. 파스도 없고. 잘하셨네. 네, 그래서 제가 민가에 가가지고 캔맥주를 특전 쪽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쪽지. 그 뒤에다가 제가 1인당 2개씩 그거를 주니까 그때 중대원과 중대 스님하사 그리고 중대장 그 고마워하는 눈빛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네. 야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잘하셨네. 우리가 통상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케이스네. 남은 웅봉디지 할 때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강화를 잘못해갖고 계곡에 빠지고 뭐 해갖고 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군의관 알아서 계획된 집결지로 데리고 와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을 야밤에 어떻게 처리했나 사실은 그 당시에 나도 정신이 없어갖고 못 물어봤는데 자 2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 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 맞춰서 이제 군의관으로서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군병원, 지구병원,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병원,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그런 기관들, 선배 군의관들이 이제 하는 병원들, 민간 병원까지도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인천에 있었고 우리가 가려는 데가 전라도 남원입니다. 남원 땅 웅봉디지니까 그 지역을 다 사전에 확인한 거예요? 네, 확인합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일부는 제가 의무대 비트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텐트를 치지 않고 비밀 아지트라 그래서 땅을 파고 왜냐면 보임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적지니까. 비트가 비밀 아지트. 이제 비트가 이 전술적으로 땅 속으로다가 파고 들어가는 건데 군대 생활 40년 했는데도 비트가 비밀 아지트라는 거를 처음 들었네요. 이 영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들 환자들 경호원 환자는 제가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후송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아니고 훈련에 복귀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 친구가 제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나 민간 병원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근데 내가 가장 궁금한 게 환자가 지금 6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지휘관이니까 지휘계통 환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난 대대장이었으니까 여단장한테 보고하고 또 하나의 계통은 그 의무계통을 통해서 환자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마음에 걸렸던 게 의무계통으로 우리 군의관이 보고를 할 텐데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달간 비밀이 지켜졌던 것 같아. 사실 그 부대 의무대에서 의무과장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했구나 그때. 안 했습니다. 저는 대대장님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그 대신에 모든 요원들한테 다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처리를 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요원들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대원들은 다친 사람들은 우리가 적진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대에.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고 또 여기가 적지로 생각했을 때는 다친 환자를 복귀할 때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훈련 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밑에서 텐트 속에 싹 들어가갖고 두 사람만 같이 자는 건데 내가 동계 훈련 때였죠? 네. 그때 같이 자냐고 그랬던 거 같아요. 예, 오대산 1300. 얼마나 같이 잤습니까, 저랑? 2주 동안. 2주 동안이나 같이 잤어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있었고, 예, 부탁이 명령입니다. 육군 복무 신조에 보면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게 3번째인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항상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가슴팍까지 눈이 쌓였던 것 같고,
얼마나 추웠냐면은, 교육장 지금 바깥 온도가 얼마냐 물으니까 마이너스 27도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춥구나.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진짜. 맞아.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군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작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하지만은, 주로 시에 대한 얘기. 시에 대한 얘기를. 시? 예, 시. 시. 예. 시에 대한 얘기, 좀 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육군 사관 학교를 안 갔으면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내 옛날에 기억으로는 시도 몇 개 썼던 것 같고, 예, 그런 이야기. 영국부에서 내가 생도 때 활동도 했던 것 같고, 예. 생긴 거는 이래도 좀 문학적인 재능이 좀 있지. 지휘관은 외로운 위치지 않습니까? 맞아. 예.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아픈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군의관이기 때문에 맞아. 저한테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또 딴 데 발설을 안 하니까. 예, 맞아, 그런 걸 맞아. 안 하니까. 그때 주임원사 이정술 원사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저보고 대대장님 지금 조금 외로우시고 할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조직에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비밀을 본인만 품고서는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조직 생활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났던 거는 내 인생에 축복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아직도 해요. 혹시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나는 그게 항상 걱정돼.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나?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원사이드가 아니고 서로 당신도 나를 사랑한 거요? 사랑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예. 저희 때는 병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교련복이었어요. 저는 교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련복을 입고 거의 매일 등하교를 했고, 그래 별명이 교련복이었고, 대학 들어가니까 또 교련이 일주일에 2시간인가 있었거든요. 아예 교련복에다가, 그때 베레모를 썼습니다. 베레모 쓰고, 이제 그 각반 탄티까지 하고 수통 차고,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저는 그게 편하니까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ROTC 후보생들이 대학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선배인 줄 알고, 강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병영을 1사단, 무적 1사단 전진부대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매복 같은 거 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손들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당시에 그 사단장님이 투스타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나가면서 저를 딱 보더니만은, 자네가 향동가, 열심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별이 2개 딱 있는데 보고, 와, 멋있다. 고대학 그만두고, 군대를 갈까? 이 생각을 한 적도 사실 있었고. 군대 생활 했으면 잘했을까요? 저는 전역하는 날 상당히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있던 흥룡 아파트에서 마지막 날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저는 너무 군복을 벗는다는 게 3년을 입었지만은 너무 아쉬웠고, 군이라는 게 정말 좋은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매일 군가를 듣고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훈련 가고 그게 너무나 질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뚝을 받고 의무사령관을 할까 이 생각도 한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96년인가요? 강릉 지역의 무장공비가 사실은 집단으로 침투를 했죠. 그 당시에 대대 군의관 하면서 실제 작전 병력으로 그 대대와 함께 갔죠. 예, 갔습니다. 그때 이제 2개 대대가 갔습니다. 1대대, 2대대. 헬기를 타고 유서를 쓰고 출발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전부. 머리카락도 자르고 유서를 쓰고. 지금 기억이 혹시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1주년 됐을 때쯤 되니까 만약에 못 들어오면은 새 출발해라. 그때 애가 없었거든요. 새 출발해라. 그걸 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쓰고 주로 그런 얘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는 이제 저하고 22대대, 1대대, 2대대가 전원이 다 갔습니다. 공수부대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여단별로 몇 대대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옆대대 군의관 친구한테 같이 하면서 왜 해필 우리지? 그렇지. 당연히. 3대대
쟤들은 왜 안 가? 왜 하필 우리가 당연.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방탄조끼 그걸 지급받고 되게 무거워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안 돼. 그렇지. 무거워도 입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들은 베레모를 쓰지만은 공수부대는 여간에서 여기에 철모를 잘 안 쓰는데 그때는 철모를 쓰고 왔죠. 철모를 쓰고 매일 작전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총에 네. 실탄을 80발. 장전했어요? 예, 80발. 80발을 예. 장전하고 군의관은 원래 그 권총이 권총도 있습니다. 휴대 권총이었는데 또 살기 위해서 또 K1. 여차하면 저기 하려고 또 K1 저는 대대장님을 그때 군의관이지만은 제가 또 멀티플레이어라 보니까 대대장 경호까지 했고. 네, 저는 AK, M16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군의관 나랑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위에서 총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추격해라 이러면서 대대장님이 집차를 타고 가셨고 옆에 장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대대본부 중대장이 있는데 걔가 또 그날 마침 또 안 보여. 갑자기 보니까 걔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는 군의관인데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가자 이래가 걔 몇 명 대대본부를 데리고 왔는데 아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장렬하게 하자. 또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침착한 게 중요한데 아 그때 당시에 자동할까 반자동할까 그래도 반자동이 맞겠지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대대본부 병들 병장부터 말년 병장 그 다음에 일병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 친구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아, 이 공수부대가 부사관 체제고 근데 간부 체제지만은 병들이 대단하구나 느끼는 게 걔들이 망설임 없이 한 명도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솔을 했죠. 장교니까 제가 인솔을 했죠. 그럼 이쪽으로 가자. 리더가 훌륭한 건 확실히. 그리고 나는 이제 이리 갈 테니까 너는 저 병장 보고는 저쪽으로 가라. 이래 가지고 가고 대대장님은 그때 집차 지금 대대장님 아니고 그래 가시고 했는데 아 꼭대기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특공대가 오발 사고가 났다. 그 특공대가 있으면 특전사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죠. 우리 거기서 오발 사고가 났다. 그때 순간적으로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때 참 우리가 맞아요. 용감했고 우리 특전사가 실전에 정말 용감하구나. 그 병들까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예전에 느끼지 않았던 두려움 그런 거 두려움 있었죠. 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평상시 다른 일로 가졌던 두려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 그때는 순간적이고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유서를 쓰면서 만약에 저한테 이런 경험이 군의관한테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일이 누구한테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도 제가 그냥 살아가면서 민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의사로서 하면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적어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때가 아주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평생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 국방본색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그 구독자가 몇 명이냐 매일 체크하면서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1000명이 될 것 같습니까? 구독자 1000명은 이 방송부로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 혹시 그 약속해 주실 말씀 없어요? 춤 한번 저 영상 해갖고 저 이쪽에 보내줄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병원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동현 내과입니다. 이동현 내과 원장님께서 구독자 1000명이 되는 순간 그 춤추는 모습을 찍어서 이쪽에 영상 송부를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군 생활에 또 최고의 군의관으로 항상 그 30년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신뢰하고 믿는 병원이 되고 그 병원이 여단급 규모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구궁수 여단장 나갈 때 그 받았던 완스타 성판을 그 지휘봉과 함께 위원장하게 드립니다.
고맙소.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미국 가면 위치를 잘 잡아갖고 위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단결.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말씀. 예, 이거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고 제 인생에서 군대 생활에서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20,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저의 멘토이신 우리 정학래 대대장님, 형님 정말 귀한 선물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초심으로 제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의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소. 이동현 원장과 함께한 30년 전 특별한 군대 추억 속으로라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동현 원장이 구독자 1000회가 될 때 춤추는 모습을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